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천장, 똑같은 공기. 일어나서 회사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도착한 사무실, 의미를 찾기 힘든 일들이 끝나면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살고 있지? 다들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 걸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다음 선택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은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40살 미혼 여성 지연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다들 왜 사시나요? 오늘 우리는 지연 씨의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AI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공허함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연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지연 씨의 목소리로 그녀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에 가고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 반복돼요.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제 하루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일은 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퇴근 후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느라 바빠서 이제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요? 그런 감정은 이제 제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주말이 되면 할 일이 없어 부모님 댁에 갑니다. 부모님은 제가 혼자인 걸 안쓰러워 하시지만 그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해요.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이 시간도 부모님도 내 곁에 없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가족 때문에, 꿈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던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낼 뿐입니다. 남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나요? 제 삶에도 의미라는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지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의 공허함은 단순히 외롭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복잡해 보입니다. 저희는 AI에게 지연 씨 사연의 감정 패턴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는 사연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와 맥락을 분석해 감정 코드를 추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감정 단어는 없다였습니다. 무려 11번이나 반복됐죠. 그 뒤를 이어 외롭다가 5번, 심심하다가 3번, 그리고 의외로 평범하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했습니다. AI는 이를 바탕으로 상실감, 고립, 권태, 그리고 동경이라는 핵심 감정 코드를 도출했습니다. AI의 최종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연 씨는 현재 존재 피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피로감의 근원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로 인한 삶의 목적 부재입니다. 즉,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옆에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느낌, 삶의 방향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평범하다는 단어의 등장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의 상황은 정말 특별한 걸까요? AI는 전국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40대 여성의 평균 행복도는 72점이었습니다. 반면 미혼 40대 여성의 평균 행복도는 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죠.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결혼을 해야 행복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취미, 봉사, 창작 등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주도성을 느끼게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미혼 여성들의 행복지수는 무려 76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결혼이나 타인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삶의 주도성이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AI는 지연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비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텅 빈 방향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AI는 공허함 해소 루틴을 실행했을 때 지연 씨의 감정이 6개월 동안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실행 초기 1년 2개월, 행복지수는 오히려 48점까지 떨어지는 정서적 저점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3, 4개월 차,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으며 작은 성공들이 쌓입니다. 행복지수는 67점까지 상승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6개월 차 행복지수는 79점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연 씨는 새로운 활동들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AI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허함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설계하라는 뇌가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는 지연 씨의 성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3가지 인생 테크트리를 제안했습니다. 반드시 3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루트는 감정 기록 루틴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하루 3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가장 강한 감정은 무엇이었나?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랐던 걸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흩어져 있던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루트는 연결 리부트 루틴입니다. 2주에 한 번 새로운 사람과 30분 동안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 작은 봉사활동, 아니면 동네에서 열리는 원데이 클래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깊이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과 나를 연결시키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루트는 자기 표현 루틴입니다. 글쓰기, 영상 일기, 그림, 요리,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만 맴돌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어 형태로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표현의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굳어있던 자아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AI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연 씨는 AI가 제안한 루트 중 자기 표현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창구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텼다 같은 독백들이었죠. 그녀의 글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글을 올리던 어느 날, 그녀의 글에 작은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당신 글을 읽으니 꼭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 댓글을 본 순간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녀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가끔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삶의 의미는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새벽에 글을 쓰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대단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매일 쌓여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디자이너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당신의 다음 선택을 설계하기 위해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